육을 매일 50g만 드셔도 대장암 위험이 18%나 증가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 유방암 위험이 9%, 직장암 위험이 26%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고기를 피해야 하고 어떤 고기를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신 그 고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베이컨 드셨나요? 점심에 돈가스 드셨나요? 저녁에 삼겹살 구워 드실 예정이신가요? 나는 잘 안 먹는데 하시는 분들 잠시만요. 아드님, 따님들은 어떠세요? 손자, 손녀들은 어떻고요? 딸이 베이컨 너무 좋아하는데 손자가 돈가스만 먹으려고 해서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나쁜 줄 알면서도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제발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지켜야 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영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고기 때문에 한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년 수만 명씩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마, 베이컨 해주세요. 할머니, 돈가스 먹고 싶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좋아하는 거라면 나쁜 줄 알면서도 해주게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 먹으니까 표가 나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세요. 가공육을 매일 50g만 드셔도 대장암 위험이 18%나 증가합니다. 빨간 고기를 많이 드시면 유방암 위험이 9%, 직장암 위험이 26%까지 올라가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고기를 피해야 하고 어떤 고기를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영상을 자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병원비 수백만 원 들지 않고도 냉장고 속 고기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당뇨, 고혈압,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가족 단체방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자주 숨이 차다.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 당뇨 수치가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증상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고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고기를 드셔야 해요. 왜냐고요?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째, 소화효소 분비가 30% 이상 줄어들어요. 둘째, 간의 해독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셋째, 신장의 노폐물 배출 능력이 40% 감소해요. 넷째, 혈관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젊었을 때와 똑같은 고기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독성 물질은 몸에 그대로 쌓이고 혈관은 막히고 염증은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50만 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빨간 고기를 많이 드신 그룹에서 식도암 위험이 20-60%, 간암 위험이 20-60%, 폐암 위험이 20-60%까지 증가했어요.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고기, 바로 베이컨입니다. 에이, 베이컨이 뭐가 그렇게 나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나는 베이컨 잘 안 먹는데 하시죠? 맞아요. 우리 세대는 베이컨을 자주 드시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아드님, 따님들 베이컨 좋아하시죠? 딸이 베이컨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려야 할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손자, 손녀들은 또 어떻고요? 할머니,
베이컨 해주세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2015년에 베이컨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1급이 뭔지 아세요?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이에요. 나쁜 줄 알면서도 가족이 좋아하니까 자꾸 해주게 되잖아요. 부모 마음, 조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야 해요. 베이컨 한 장, 딱 한 장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독성물질로 바뀝니다. 이 니트로사민이 바로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계속 먹을수록 독성이 쌓여요. 더 무서운 건 나트륨 함량이에요. 베이컨 100g에 나트륨이 1400m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베이컨 몇 장만 먹어도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 박할아버지셨는데 매일 아침 베이컨 에그 드셨어요. 서양 사람들 다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따님이 해달라고 하셔서 같이 드시게 된 거였어요. 딸이 좋아하니까 나도 먹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베이컨을 끊으시라고 강력히 권했죠. 따님께도 설명해드렸어요.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베이컨 대신 다른 걸로 바꿔드리세요 라고요. 실제로 온 가족이 베이컨을 끊으신 후 다음에 검사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자녀분들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베이컨은 아침 식사에서 빼야 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 바로 돈가스예요. 돈가스까지 안 되나요?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음식이에요. 돈가스가 왜 위험한지 조리 과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돼지고기에 밀가루 옷을 입히고 160도 이상 고온에서 튀기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 트랜스 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돼요. 식용유가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 경화를 직접 일으켜요. 둘째, 과산화지질이 생성돼요. 고온에서 오래 가열된 기름은 독성물질로 변해요. 이게 바로 혈관염증의 주범이에요. 제가 진료한 74세 이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손자가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서너 번 돈가스를 해드셨어요. 본인도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셨고요.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250으로 급상승.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 혈압이 120, 80에서 160배까지 올라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돈가스 하나에 400-50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그중 60% 이상이 나쁜 기름에서 나오는 칼로리거든요. 65세 이후에는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 활성이 30% 이상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어느 정도 분해했는데 이제는 그대로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 바로 양념갈비예요. 갈비까지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갈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념이 문제예요. 시중에 파는 양념갈비 2인분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무려 15-20g이에요. 각설탕으로 따지면 5-7개나 되는 양이에요. 여기에 액상과당, 물엿까지 들어가니까 실제 당분 섭취량은 더 많아져요. 문제는 이런 당분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혈당이 한 번 올라가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진료한 69세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뇨 진단받고 약 드시고 계셨는데 당화 혈색소가 계속 8% 이상으로 조절이 안 됐어요.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일주일에 2-3번 양념갈비를 드시고 계셨어요. 고기는 당뇨에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고기 자체는 괜찮아요. 하지만 양념이 문제죠. 양념갈비를 끊으시고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어요. 양념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이에요. 양념갈비에는 간장, 소금, 마늘, 생강이 들어가는데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요.
1인분에 1800-2000mg 정도 들어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 능력이 감소해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고기, 바로 삼겹살이에요. 삼겹살까지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삼겹살 100g에 지방이 37g이나 들어있어요. 전체 칼로리의 80% 이상이 지방에서 나와요. 게다가 이 지방의 대부분이 포화지방산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정말 심각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75세 최할아버지셨는데 평생 삼겹살을 좋아하셨어요. 나는 매일 삼겹살 먹고도 80까지 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정말 거의 매일 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근경색 전 단계였어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니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어요. 혈액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총 콜레스테롤 320, LDL 콜레스테롤 250, 중성지방 400. 정상 수치를 훨씬 벗어난 상태였어요. 더 심각한 건 지방간이었어요. 초음파를 찍어보니 간에 지방이 심하게 축적되어 있었어요. 알코올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삼겹살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지방간을 유발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고른 고기 한 조각이 약보다 더 강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꼭 드셔야 할 고기, 바로 삶은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이 그렇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23g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고작 1g밖에 없어요. 칼로리로 따지면 단백질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92칼로리, 지방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9칼로리예요. 거의 순수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아미노산 구성이에요. 닭 가슴살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제가 진료한 71세 정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시고 자주 넘어지신다고 하셨어요. 식단 상담을 해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30g 정도밖에 안 됐어요. 65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1.5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절반도 못 드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닭가슴살 100g씩 삶아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퍽퍽해서 못 먹겠다고 하셔서 조리법을 알려드렸어요. 생강, 대파와 함께 삶고 살짝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했어요. 3개월 후 근육량을 다시 측정해보니 15% 이상 증가했어요. 보행 속도도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닭가슴살 사러 가세요. 매일 100g씩만 드셔도 근육이 살아나요. 두 번째로 꼭 드셔야 할 고기, 바로 고등어예요. 고등어는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보다 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고등어가 왜 그렇게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고등어에는 단백질 20g과 함께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오메가3는 심장병 예방과 심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특히 DHA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섭취 시 인지저하 속도를 늦추고 기억력,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줘요. 미국 하버드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4,7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노인은 뇌졸중 발병률이 30% 낮았어요. 제가 진료한 72세 이 할아버지도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식단에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 넣도록 권했어요.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확연히 향상되었고
가족들도 변화를 뚜렷이 느꼈어요. 고등어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과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조리법은 꼭 구이 형태로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고등어 자체의 기름으로 촉촉하게 익어요. 껍질에 칼집을 내고 생강, 레몬즙을 곁들이면 비린내 없이 맛있고 소화도 잘 돼요. 단, 과다 섭취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로 꼭 드셔야 할 고기, 바로 쇠고기 중에서도 홍두깨살이에요. 이 부위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와 빈혈 예방, 그리고 인지 기능 보호에 아주 좋아요. 홍두깨살 100g당 지방은 겨우 3-4g 수준인데 단백질은 22g이나 들어있어서 닭가슴살 못지않은 영양을 자랑해요. 또한 철분 함량이 돼지고기의 2배, 닭고기의 3배나 돼요. 게다가 홍두깨살에 들어있는 햄철은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철분이라 65세 이후 철분 흡수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딱 맞는 고기예요. 제가 진료한 76세 박할머니 사례가 있어요. 비인혈 진단을 받고 철분제를 처방해드렸지만 위장장애로 약을 잘 못 드셨어요. 그래서 홍두깨살을 삶아서 일주일에 3번 100g씩 드시게 했고 3개월 후 혈색소 수치가 9.5에서 11.8로 회복됐어요.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홍두깨살에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어요. 바로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점이죠. 이 성분은 신경세포 보호와 기억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65세 이후에는 위산 감소로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식품 섭취가 더 중요해져요. 조리 시에는 기름에 굽기보다는 푹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고 생강, 마늘, 대파와 함께 2-3시간 푹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드셔야 할 고기, 바로 오리백숙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리고기가 좋은가요? 하고 의아해 하시지만 오리는 65세 이후 혈관 건강에 탁월한 고기예요. 오리고기 지방의 60% 이상이 불포화 지방산이고 특히 올리브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풍부해요. 이 올레산은 LDL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역할을 해요. 즉, 혈관을 막는 기름은 줄이고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은 늘려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73세의 김할아버지는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식단에 변화를 주셨고 일주일에 2-3번 오리백숙을 섭취하도록 권했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80에서 220으로 HDL 콜레스테롤은 35에서 55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오리고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도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단, 주의할 점은 훈제오리나 양념 오리구이는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백숙으로 물에 삶아서 기름기를 줄여 드셔야 해요. 무, 대파,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비린내도 사라져요. 국물은 드시기 전 식혀서 위에 떠오른 기름은 걷어내는 것이 좋고 섭취량도 한 번에 150g 내외로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시면 될까요? 실천 가능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첫째, 베이컨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드세요. 아침 식사에서 베이컨을 빼고 삶은 닭가슴살을 넣으세요. 전날 미리 삶아놓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해 주세요. 베이컨 대신 이걸로 해볼까 하면서요. 둘째, 돈가스 대신 구운 고등어를 드세요. 튀김 요리 대신 구운 생선으로 바꾸세요. 고등어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다른 날에는 삼치나 꽁치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돈가스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걸 해줄게 라고 하세요. 셋째, 양념갈비 대신 홍두깨살을 드세요. 달달한 양념 대신 소금이나 후추로만 간을 해서 드세요. 홍두깨살을 푹 삶아서 국물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넷째,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을 드세요. 기름진 돼지고기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로 바꾸세요.
백숙으로 끓이면 기름기도 적당히 빠지고 소화도 잘 돼요. 핵심은 양념을 줄이고 삶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꾸는 거예요. 튀기거나 굽지 말고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그리고 인공 조미료나 설탕 대신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따라해보세요. 냉장고 열어서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있나 확인해보세요. 있다면 과감히 치우시고 대신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고기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런 걸로 먹자고요. 처음에는 맛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선택을 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3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봐온 일이에요.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지내시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65세부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든요. 고기 하나 바꾸는 선택이 수명을 바꿀 수 있어요.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 이런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게 될 거예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78세 최할머니는 매일 닭가슴살을 드신 후 근육량이 20% 증가하셨고, 75세 김할아버지는 고등어를 꾸준히 드신 후 기억력 검사 점수가 현저히 향상되셨어요. 81세 박할아버지는 오리백숙을 드신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어서 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올바른 선택만 하시면 80세에도 90세에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요. 마트에 가서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을, 삼겹살 대신 오리고기를 사오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어떤 고기를 바꿔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김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